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다소 조금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계속 저한테 제보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악플을 다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한 번은 피드백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 선생님 한 분이 본인은 라이카에 관심이 없다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보하시는 분들한테는 각자 목적이 있으시겠지만 죄송한 말씀이게도 저는 그 영상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면 개인이 제품과 브랜드에 대해서 개인 방송을 통해 자기 생각과 취향을 드러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그 선생님은 앞뒤로 절대 라이카 유저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라이카는 사람들이 신성시해서 라이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라이카를 좀 써보고 얘기를 해라 라고 하고요. 라이카를 써보고 이야기를 하면은 니까짓 게 뭘 한다고 얘기를 하냐 라고 적대시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데요. 좋게 말하든 나쁘게 말하든 라이카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메시지 그만 보내세요. 또 일부러 어그로를 피하려고 상당히 늦은 타이밍에 방송을 하는데 오늘도 보내주셨거든요. 아무튼 거기에 대한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다만 그 영상 댓글에 사람을 공격하는 댓글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남에게 상처를 주는 악마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놀랐습니다. 왜 그 계곡에서 예쁜 바위가 있어서 이렇게 들어 올렸는데 그 바위 밑에 작은 생물체가 잔뜩 모여 있어서 아이쿠 이게 뭐야 하고 바위를 던져버리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브랜드나 제품을 욕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그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을 욕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타인을 모욕하기를 즐기는 걸까요? 그 댓글창을 기점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영상이 잠자고 있던 라이카 안티들에게 무언가 불을 지폈고요. 그 이후에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올린 라이카 영상에도 상당히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대부분 지우긴 지웠지만 한동안 꽤 성가시긴 했습니다. 저에게 일종의 제보 메시지를 보내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혹시 그 영상을 올린 분께서 일부러 이런 상황을 유도한 게 아니냐는 질문을 공통적으로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만 저도 유튜브에 A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B라고 반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그때마다 적잖이 당황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게 통제당하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악플러를 양성하고 독려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소니의 A9과 라이카의 M240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소니 카메라를 사용하면 매국노라고 욕을 하고 라이카 카메라를 사용하면 허세를 부린다, 부르주아다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거의 무한의 루프 같은데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건지 싶기도 하고, 왜들 그렇게 남이 무슨 카메라를 쓰든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피상적으로 드러난 증상은 악플러의 악플, 오프라인에서의 기분 나쁜 오지랖 정도겠지만 이는 그보다 뿌리가 깊고 두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진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인가 과정인가 하는 질문인데요. 물론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진은 결과물만 잘 나오면 장땡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두 번째로 결과물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과정이 즐겁지 않다면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가요? 저는 당연히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취미로 사진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라이카를 쓰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라이카를 쓰면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걸어오는 장면을 촬영한다고 가정하면 라이카로 그 사진을 완벽하게 초점을 잡고 구도를 잡아 노출까지 딱 캐치해내면 정말 그 순간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봤냐 이거지, 내가 이걸 해냈어, 이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소니 A9으로는 전혀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AF는 카메라가 알아서 다 잡아주고 저는 구도만 신경 쓰면 되고 노출도 미리 보면서 확인하면서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초당 20연사를 미친듯이 갈기면 그 중에 한두 장은 꼭 좋은 결과물을 뽑아주기 때문입니다. 이건 카메라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저희 와이프 같은 사람도 몇 번 알려주기만 하면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려 A9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초점이 어긋나면 오히려 더 화가 납니다. 아, 지구인의 기술력은 이거밖에 되지 않는 건가? 이게 지구에서 가장 AF가 좋은 카메라라고 하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지? 인류는 토성에 탐사선을 보내고 달에 인간을 보내는데 왜 내 눈앞에 있는 이 물체를 초점을 잡지 못하는 건가 하는 분노를 자아내게 합니다. 물론 쓸데없는 생각이죠.
그리고 사진을 찍는 과정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람마다 즐거움을 느끼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저처럼 카메라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예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여행을 다니는 것 자체를 즐기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촬영 자체보다는 다른 곳에서 더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남들 다 가는 포인트에 가서 남들 다 찍는 똑같은 사진을 찍고 내려와서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즐거움, 그런 즐거움을 즐기는 사람도 많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사진에는 관심이 없고 수준도 낮다고 비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천시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단체 출사를 나간 적도 없고 앞으로 나갈 계획도 없지만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내가 내 여가 시간에 무엇으로 즐거움을 느끼고 삶의 원동력으로 삼을지는 나 자신의 자유이니까요. 내가 아무리 멋지고 훌륭한 사진을 촬영하더라도 내가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과정이 재미가 없다면 그게 취미로서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많은 프로분들은 결과물을 중요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프로니까요. 그리고 취미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결과물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내와 고통으로 괴로움 속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가며 사진을 촬영하고 잘 나온 결과물 한 장으로 그 모든 것을 보상받는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그들의 집념과 열정은 대단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야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건 굳이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물로 승부를 봐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때때로 종종 자신만의 시야에 갇혀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저 같은 사람들을 비하하고 천시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물을 얻기만 하면 그 과정은 효율적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기 생각에 그게 너무 완벽한 논리이고 깊게 몰입한 나머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즉 사람이 즐거움을 느끼는 포인트는 다 다르고 제각각이라는 진리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옳은 논리를 따르지 않는 타인을 비난하면서 사람에서 악마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인간일 뿐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착각하지만 사진의 수준과 인성의 수준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잘 팔린 사진집의 사진작가는 얼마 전에 성추행으로 법정 구속되었어요.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회를 하던 어떤 작가는 200년이 넘은 금강송들을 엄청나게 배워버렸습니다. 사진의 수준이 인격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볼 점은 도구는 기능만을 추구해야 하는가 입니다. 사실 디자인 쪽에서는 이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현대의 많은 디자인들은 기능과 아름다움을 추구함에 있어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만을 철저하게 강조하기도 하고 아름다움만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때때론 그것이 섞이기도 하죠. 사실 아름다움이란 것도 상대적이어서 기능만을 추구한 디자인을 아름답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더 아름답다고 여기시나요? 사실 기능으로만 보면 우측의 건물이 좀 더 효율적입니다. 비용도 적고요. 하지만 건물에 기능만 존재할까요? 바르셀로나에 있는 파밀리아 대성당은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건설하고 있습니다. 성당이라는 기능만 고려한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아름다움과 그 이상의 무엇을 위해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곤 합니다. 건축물과 기계장치는 다르다고요? 그렇다면 시계는 어떤가요? 라이카는 기능적이지 않고 다른 카메라에 비해서 매우 비싸기 때문에 라이카를 사는 것은 어리석고, 그 돈으로 일제 카메라를 사야 한다는 사람들의 손목을 보면 많은 경우 값비싼 시계가 내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을 본다는 기능만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메고 있는 손목시계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예는 무궁무진합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가전제품도 그렇고 가구도 그렇습니다. 현대사회에 있는 제품에는 기능 이외에도 많은 가치가 담아져 있습니다. 기능의 중요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아름다움이 중요한 의류산업이 그러하고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구멍이 나 있는 옷은 기능만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그 기능이 없는 귀금속 같은 상품도 존재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다고 욕하지 않습니다만 유독 카메라에 관련해서는 이러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 사진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분야인데 왜 그 도구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지 상당히 의아합니다. 라이카는 아름답습니다. 혹자는 라이카 M의 디자인이 기능적이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그립감이 없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 영상에 쌍욕을 써가면서
그딴 카메라를 잡느니 다른 것을 잡겠다는 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비속어였고 제가 지금까지 봤던 댓글 중에 가장 천한 댓글이었습니다. 바로 삭제를 했고요. 이걸 보실까요? 이것은 그레이스 켈리가 1950년대 메고 다니던 에르메스 켈리백이고, 이것은 요새 판매하고 있는 에르메스 켈리백입니다. 소소한 차이는 있겠지만 디자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에르메스가 판매하고 있는 또 다른 대표적인 가방인 버킨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가방은 대략 2천만원 정도에 판매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네요. 라이카가 M을 생산함에 있어서 자신의 디자인을 버려야 할까요? 라이카의 디자인은 처음 나왔을 때는 매우 실용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카메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다면 라이카의 디자인이 실용적이라는 것에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난 것이죠. 그렇다면 라이카가 시대상을 반영하여 바디에 그립감을 제공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브랜드의 몰락을 가져올 것입니다. 실제로 전통을 추구하지 않았던 라이카의 M5는 유저로부터도 대중으로부터도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라이카가 니콘에게 왕자의 자리를 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이카는 전통적인 디자인을 추구할 뿐이고 그것은 또 일제 카메라가 보여주는 마감과는 아주 다른 느낌을 선사합니다. 라이카의 M은 그 재질과 마감과 코팅에서 정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니터에서 사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시각과 촉각과 후각을 이용하면 매우 간단하게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제조 방식은 어쩔 수 없이 많은 비용을 동반하게 됩니다. 물론 브랜드 값도 있겠지요. 그러나 왜 카메라는 그래서는 안 되나요? 그런 불편하고 비싼 전통을 유지할 바에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구와 전통은 어디에나 있는 중요하고 커다란 산업이자 그리 독특한 현상도 아닙니다. 편한 볼펜이 수도 없이 많지만 지금도 잉크를 찍어가며 사용하는 만년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산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타자기는 생산이 되고 있으며 도예와 각종 공예에서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는 것은 미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숭례문이 불탔을 때 기술이 대가 끊겨서 단청이 지금도 제대로 복구되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예만 보아도 전통을 지키는 것은 장려를 해야 될 것이지 박해를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기능은 도구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지만 도구는 기능을 초월합니다. 도구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만 기능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집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천시하면 장비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카메라는 촬영이라는 기능이 없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기능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도구가 기능에 종속되어야만 한다면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일단 그들이 손목에 메고 있는 그 시계부터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와이프에게 선물했던 다이아 반지도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타는 기능을 넘어선 몇 억짜리 자동차들도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래야 할까요?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다소 딱딱했겠지만 당장 라이카가 어떠니 저떠니를 떠나 사람이 왜 사진을 찍으며 그 사진을 찍는 도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란 게 본질적으로 어떤 것인지, 제가 앞서서 드린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보았다면 타인에게 독이 담긴 말을 남기는 어리석은 행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구의 인간을 호모 파베르라고 한다는군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호모 파베르 분들께 이 영상을 바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공감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